20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휴전협정 체결. 캄보디아군의 사실상 백기 투항입니다. 전세를 뒤집은 건 한국 무기였습니다. 명중률 98.1%. 중국제 무기는 34% 고장났지만 한국제는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사원 15m 옆 탄약고를 정확히 타격한 17초, 훈련기가 하루 48회 출격하며 만든 기적. 한국 무기가 세계에 증명한 압도적 기록,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공군 소령 위라왑 수판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20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꿨고 태국의 하늘을 바꿨으며 어쩌면 동남아시아 전체의 군사 지형을 바꿔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2010년부터 15년간 태국 공군 제7전투비행대대에서 F-16 전투기를 조종해 왔습니다. 미얀마 국경 순찰 임무, 연합훈련, 대테러 작전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았지만 실제 전쟁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을 겁니다. 저에게 한국과의 인연은 2018년 레드플래그 훈련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 F-15K 조종사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그들의 정밀한 시스템과 철저한 준비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7년 후 한국의 기술이 제 목숨을 구하고 제 조국을 구하게 될 줄은요. 2025년 12월 7일 새벽 4시 50분, 귀를 찢는 비상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막사 전체에 빨간 경보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요란했습니다. 15년간 공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긴박함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훈련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작전실로 뛰어들어가자 사령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캄보디아군이 BM-21 다연장 로켓포로 우리 국경 마을 4곳을 동시에 공격했다는 겁니다. 파이린, 춤프아액, 논딘, 반농차이. 모두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들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뜨는 피해 보고를 보는 순간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11명, 부상자 37명.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로켓포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사령관이 즉각 반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군 로켓포 진지와 탄약 보급소. 우리는 30분 안에 출격해야 했습니다. 조종사들이 작전실로 모여들었고 정비사들은 벌써 경납고에서 F-16 4대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착하는 무기가 달랐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제 JDAM 정밀 유도폭탄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국제 KGV를 달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태국 공군이 도입한 신형 무기였죠. 훈련에서는 써봤지만 실전은 처음이었습니다. 경납고로 달려가니 정비사들이 이미 F-16 날개 아래 KGV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동체에 한글로 뭔가 쓰여 있더군요. 정밀도가 미국제보다 3배 높다는 게 이 무기의 장점이었습니다. CP 3m 이내.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서 3m 안에 떨어진다는 뜻이죠. JDAM은 10m였으니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훈련에서 좋았어도 실전은 다르니까요. 게다가 한국제 무기를 실전에서 쓰는 건 우리 부대가 처음이었습니다. 만약 오작동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목표를 빗나가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조종석에 올라타면서 정비사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이틀 전까지 모든 시스템을 점검했고 문제 없다고 확인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헬멧을 썼습니다. 이제 믿는 수밖에 없었죠. 엔진 시동을 걸자 F-16이 살아났습니다. 익숙한 진동, 익숙한 계기판, 익숙한 조종관. 하지만 날개 아래 매달린 KGV만큼은 낯설었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편대장 기체부터 차례로 활주로에 진입했죠. 스로틀을 최대로 밀어넣었습니다. F-16이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250km를 넘어서자 기술을 들어올렸죠.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새벽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뒤를 돌아보니 2번째, 3번째, 4번째 기체도 차례로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편대는 북동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캄보디아 국경까지는 47km, 비행시간으로 치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저 멀리 국경 쪽에서 간헐적으로 섬광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아직도 로켓포를 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편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표 구역 5km 전방, 전투 대형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이었죠. 저는 기체 간격을 벌리면서 KGV 시스템을 활성화했습니다. 유도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목표 좌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첫 번째 실전 투하를 하게 될 겁니다. 한국제 무기로요. 이게 제대로 작동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실험용 쥐가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국경 상공에 진입하고 있었고 레이더에 적군 시설이 포착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15년 경력의 조종사로서, 태국 공군 장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 답을 곧 확인하게 될 겁니다. 레이더 화면에 목표물이 뜨는 순간 편대장의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목표 변경이라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국경지대 로켓포 진지였는데 상부에서 급히 바꿨다고 했죠. 새로운 목표는 프레아비헤르 사원 인근 캄보디아군 탄약고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프레아비헤르 사원이라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바로 그 사원 말인가요? 11세기에 지어진 크메르 제국의 유적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영유권 다툼을 했던 그곳이요. 편대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찰 위성이 확인한 결과 캄보디아군이 사원 바로 옆에 대규모 탄약 보급소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거리는 정확히 15m. 일부러 세계문화유산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거였죠. 우리가 공격하면 사원이 파괴될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무전기 너머로 편대원들의 당혹스러운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임무라고요. 15m 옆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건드리지 않고 탄약고를 폭격하라니요. 상황실에서 작전 참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사원에 피해를 입히면 국제적 비난이 쏟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태국이 문화유산 파괴국으로 낙인 찍힐 거라고요. UN 안보리 회부 경제 제재, 국제 여론 악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였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 탄약고에서 오늘 새벽 우리 마을을 공격한 로켓포들이 재보급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파괴하지 않으면 내일 또 우리 민간인들이 죽을 겁니다. 편대장이 물었습니다. JDAM으로 가능하냐고요.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JDAM의 CEP는 10m.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서 반경 10m 안에 떨어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건 평균값입니다. 최악의 경우 15m까지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사원 직격입니다.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JDAM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요. 10m 오차로는 확신할 수 없다고요. 다른 편대원들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그것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도박이요. 그때 작전 참모가 다시 말했습니다. KGV는 어떠냐고요? 한국제 정밀 유도폭탄의 CEP는 3m라고 했죠. 게다가 최악의 경우에도 5m를 넘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있다고요. 저는 날개 아래 매달린 KGV를 생각했습니다. 3m 오차. 15m 거리면 충분히 안전 마진이 확보되는 거였습니다. 이론상으로는요. 하지만 이건 실전이었습니다. 훈련장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었죠. 편대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KGV로 간다고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목표 구역으로 방향을 틀었죠. 고도를 높이면서 야간 투시경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프레아비헤르 사원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고대 건축물, 900년 전 크메르 제국의 영광. 그리고 바로 옆에 캄보디아군 트럭들이 줄지어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탄약 상자들을 내리고 있더군요. 편대장이 공격 대형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고도 8,000m에서 목표 지점을 레이저로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KGV 유도 시스템이 좌표를 잡아냈습니다. 화면에 빨간 십자선이 정확히 탄약고 중앙을 가리키고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경력의 조종사가 손이 떨리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투하하는 폭탄 하나가 태국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할 테니까요. 제대로 맞으면 영웅, 빗나가면 전범. 그 경계선이 고작 몇 미터였습니다. 편대장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투하. 저는 릴리스 버튼을 눌렀습니다. KGV가 F-16에서 분리되면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유도 날개가 펼쳐지면서 목표를 향해 활강하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한국 기술을 믿는 수밖에 없었죠. CP 3m. 그 숫자가 진짜인지 곧 확인하게 될 겁니다. 폭탄은 빠른 속도로 낙하하고 있었고 저는 숨도 쉬지 않은 채 그 궤적을 지켜봤습니다. KGV가 낙하하는 17초가 평생 중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으로 폭탄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저는 무의식 중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정확히 맞아라. 제발 사원은 건드리지 마라. 고도 3000m. 폭탄의 유도 날개가 미세하게 조정되면서 궤도를 수정하는 게 보였습니다. 2000m. 목표 지점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죠. 1000m. 이제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폭발음이 들리기도 전에 불기둥이 치솟았죠. 야간 투시경이 순간적으로 화이트아웃 됐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폭발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탄약고였습니다. 정확히 탄약고 중앙이었습니다. 그리고 15m 옆에 있는 프레아비에르 사원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뒤집어 쓰지 않은 채로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CP 3m가 진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정확했을지도 몰랐습니다. 레이저 조준점에서 1m도 안 벗어난 것 같았으니까요. 2차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탄약고에 쌓여있던 로켓포 탄두들이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고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원은 여전히 무사했습니다. 900년 된 석조 건축물이 폭발의 열기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었죠. 편대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완벽한 명중이라고, 사원 피해 제로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편대원들도 환호성을 질렀죠.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체도 차례로 KGV를 투하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하고 주변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죠. 네 발 모두 명중. 오차 범위 3m 이내. 한국 기술진들이 말한 게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캄보디아군이 혼비백산하고 있었습니다. 탄약 보급소 3곳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트럭들이 허둥지둥 도망가는 게 보였고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편대장이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무 완수. 우리는 기술을 돌려 기지로 향했죠. 돌아가는 길 내내 저는 날개 아래 빈 파일런을 내려다봤습니다. 30분 전까지 거기 매달려 있던 KGV가 방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지에 착륙하자마자 사령관과 작전 참모들이 활주로로 달려나왔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리는 저를 보더니 엄지를 치켜세우더군요. 완벽한 작전이었다고, 사원 피해 제로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디브리핑 룸에는 이미 위성 사진들이 출력돼 있었습니다. 폭격 전과 후를 비교한 사진이었죠. 탄약고는 완전히 사라졌고 15m 옆 사원은 손톱만큼의 손상도 없었습니다. 오차 범위를 계산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평균 2.3m라고요. CP 3m보다 더 정확했던 겁니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제 무기만 믿어왔는데 오늘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죠. JDAM으로는 절대 시도조차 못했을 작전을 KGV는 해냈다고요. 작전 참모가 보고서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이미 국방부에 추가 주문 검토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그리고 CNN과 BBC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프레아비에르 사원 옆 정밀 타격 소식이 벌써 국제뉴스에 올라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경납고를 바라봤습니다. 정비사들이 다른 F-16들에 KGV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한국제 무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17초 동안의 낙하가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요. 무전기에서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차 출격 준비하라고요. 캄보디아군이 국경지대에서 또 움직이고 있다고 했죠. 저는 다시 조종복을 챙겼습니다.
이번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KGV를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 기술을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2월 7일 이후 열흘 동안 저는 하루 평균 3번씩 출격했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 때로는 밤에도 나갔죠. 캄보디아군이 어디서 움직이면 우리는 즉각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KGV를 투하했습니다. 명중률은 놀라웠습니다. 12월 15일까지 우리 편대가 투하한 KGV는 총 97발이었습니다. 그중 95발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죠. 명중률 97.8%. 빗나간 2발도 CP 5m 안에 떨어졌으니 실패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 때마다 전날 전과가 보고됐습니다. 캄보디아군 탄약고 17곳 파괴, 로켓포 진지 23곳 무력화, 지휘소 9곳 타격. 숫자가 계속 늘어났죠. KGV 덕분에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0일, 정찰 드론이 찍어온 영상을 봤습니다. 캄보디아군 85식 장갑차 한 대가 국경을 넘으려다가 갑자기 멈춰섰더군요.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12월 12일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BM-21 다연장 로켓포를 발사하려는 순간 발사대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자폭한 겁니다. 캄보디아군 병사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정보부에서 분석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운용하는 중국제 무기들에서 연이어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85식 장갑차 엔진 고장률 23%, BM-21 자폭 사고 7건, 타이프 59 전차 통신장비 마비 12건.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중국제 무기들이 실전 환경에서 제 성능을 못 내고 있다고요. 특히 연속 사용 시 내구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했죠. 반면 우리 한국제 KGV는 97발을 쏘는 동안 단 한 번도 오작동이 없었습니다. 12월 13일,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지를 정찰하던 중 그들의 통신 장비가 먹통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부대 간 연락이 안 되니까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수신호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이 레이더에 잡혔죠. 정보장교가 분석했습니다.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군의 중국제 무기 고장률이 평균 34%에 달한다고요. 3개 중 하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건 치명적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제 무기는 달랐습니다. KGV 명중률 97.8%, 고장률 0%.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죠.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무기의 격차가 전쟁의 결과를 좌우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투기 부족이었습니다. 12월 15일 저녁 경납고에서 정비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F-16 한 대를 가리키면서 말했죠. 이 기체는 오늘 3번 출격했는데 엔진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점검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대의 F-16은 총 18대였습니다. 그중 항상 작전 가능한 건 14대 정도였죠. 열흘 동안 하루 평균 30번 출격했으니 기체당 하루 2번 이상 나간 셈이었습니다. 조종사들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12월 16일 작전회의에서 편대장이 말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조종사들이 먼저 쓰러질 거라고요. F-16 공중 전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냐고요. 편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KGV 덕분에 캄보디아군을 압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전투기와 조종사가 먼저 지쳐버리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경납고로 걸어가면서 저는 한쪽에 세워둔 T-50TH 훈련기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얀색과 파란색 도색, 한국산 초음속 훈련기. 지금껏 신입 조종사들 교육용으로만 써왔던 기체들이었죠. 그때 한국기술진 박대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지난 2달간 우리 기지에 상주하면서 KGV 시스템을 관리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T-50TH를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저 훈련기들이 궁금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투기가 부족해서 고민 중이라고.
하지만 훈련기를 전투에 쓸 순 없지 않냐고 했죠. 박대리가 웃더군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T50TH도 충분히 전투 투입이 가능하다고요. 박대리는 경납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T50TH는 단순 훈련기가 아니라 경공격기로도 설계됐다고요. 최대 속도 마하 1.5, 전투 행동 반경 1000km, 무장 탑재량 4.5톤. 스펙만 놓고 보면 경전투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KGV를 장착할 수 있냐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날개 아래 하드포인트에 500kg급 폭탄 장착이 가능하다고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스펙상으론 가능해도 실전은 다른 문제잖아요. 박대리가 T50TH 조종석 옆으로 가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 체프와 플레어 디스펜서, 야간 투시 장비까지 모두 장착 가능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랐습니다. 이건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경전투기였던 거죠. 박대리가 덧붙였습니다. 태국 공군이 보유한 T50TH는 총 12대라고요. 그중 10대는 지금 당장 전투 투입이 가능하다고 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대면 우리 항공전력이 순식간에 50% 증가하는 셈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T50을 전투에 써본 적이 있냐고요? 박대리가 대답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FA-50으로 실전 경험이 있다고요.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했죠. 이라크도 T50IQ를 대테러 작전에 썼다고요. 그때 편대장이 경납고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박대리가 T50TH 앞에 서 있는 걸 보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박대리가 설명했죠. T50TH의 전투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요. 편대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하냐고요. 박대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초음속 비행되고 KGV 장착되고 전자전 대응되고 야간 작전 가능하다고요. 편대장이 저를 봤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훈련기를 전투에 투입한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일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요. 최소한 테스트 투입해보자고 했죠. 성공하면 본격적으로 쓰는 거고 실패하면 그만두면 된다고요. 편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령관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인 12월 18일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T50TH 첫 실전 투입이 결정됐습니다. 날짜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경납고에서는 정비사들이 T50TH6대를 전투 투입 가능 상태로 개조하고 있었고 브리핑 룸에서는 작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F-16으로 출격하면서도 틈틈이 경납고를 찾았습니다. 박대리를 비롯한 한국 기술진들이 T50TH의 KGV 장착 시스템을 점검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처음엔 어색해 보였던 조합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12월 20일 T50TH 교관 조종사들을 위한 특별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관했죠. 교관들은 모두 베테랑이었습니다. 김소령은 50대 초반으로 태국 공군에서 20년 넘게 복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F-5 전투기 조종사였다가 T50TH 교관으로 전환한 경우였죠. 작전 참모가 설명했습니다. 12월 24일 목표는 캄보디아 국경지대 23곳이라고요. 오스마 카지노 단지, 포이펫 범죄 단지, BM21 진지 5곳, 탄약 보급소 8곳, 지휘소 7곳 T50TH6대로 하루 안에 모두 무력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소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6대로 23개 목표를 타격하라는 거냐고요. 기체당 4개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 기체가 여러 차례 출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차 출격으로 KGV 2발 투하, 귀환해서 재무장, 다시 출격. 이 패턴을 반복하면 된다고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체당 최소 34회 출격. 총 출격 횟수는 20회 정도. 하루만에요. 이건 F-16으로도 빡빡한 스케줄인데 T50TH로 가능할까요? 박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T50TH 엔진은 연속 출격에 최적화돼 있다고요. 정비 시간이 F-16보다 30%
짧다고 했죠. 재무장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요. 김소령이 다른 조종사들을 둘러봤습니다. 5명의 교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용 훈련기로만 날던 사람들이 이제 실전에 나간다는 부담감이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김소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물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두렵다고요. 하지만 F-16 조종사들이 열흘 넘게 하루 3번씩 출격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KGV를 믿으라고요. 지난 열흘간 97발 중 95발이 명중했다고요. 그 무기만큼은 확실하다고 했죠. 김소령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무를 받아들였다고요. 12월 22일 첫 번째 테스트 비행이 있었습니다. T-50TH 한 대가 KGV 2발을 장착하고 이륙했습니다. 김소령이 조종했죠. 저는 관제탑에서 지켜봤습니다. 훈련기가 폭탄을 달고 날아오르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0분 후 김소령이 돌아왔습니다. 디브리핑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기체 성능은 문제 없다고요. KGV 장착 상태에서도 마하 0.9로 순항할 수 있고 조종 반응도 안정적이라고 했죠. 다만 F5보다 민감해서 적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 대리가 물었습니다. 무장 시스템은 어땠냐고요. 김소령이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완벽하다고요. KGV 조준 시스템이 F-16과 똑같이 작동했다고 했습니다. 레이저 유도도 정확했고 투하 절차도 간단했다고요. 12월 23일 전체 편대 훈련이 있었습니다. T-50TH 6대가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저는 F-16을 타고 상공에서 지켜봤죠. 훈련기 편대가 하늘을 가르는 모습이 제법 위풍당당했습니다. 모의 타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각 기체가 가상 목표의 KGV를 조준하고 투하 절차를 반복했습니다. 무전으로 듣는 교관들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수백 시간 비행한 베테랑들이었으니까요. 훈련이 끝나고 디브리핑 룸에 모였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내일 실전 투입이 가능하냐고요. 김소령이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6대 모두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태국 공군 역사에 남을 날이 될 거라고요. 훈련기가 전투기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날이라고요. 실패하면 비난받을 테지만 성공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 거라고 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판가름 날 겁니다. T-50TH가 정말 전투에서 쓸 수 있는지, KGV와의 조합이 실전에서도 작동하는지, 한국 기술이 우리의 기대를 또 한 번 뛰어넘을 수 있는지. 12월 24일 새벽 4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우리에게 휴일은 없었습니다. 작전실로 향하면서 저는 경납고를 지나쳤습니다. T-50TH 6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날개 아래 KGV가 매달려 있었고 정비사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F-16 조종사들과 T-50TH 교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작전 참모가 최종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3곳 T-50TH가 주공격을 맡고 F-16은 상공 호위를 맡기로 했습니다. 김소령이 교관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결과가 앞으로 동남아시아 공군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요. 훈련기가 전투기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날이라고요. 브리핑이 끝나고 조종사들이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저도 제 F-16으로 갔습니다. 오늘 제 임무는 상공에서 T-50TH 편대를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호위 임무였죠. 엔진 시동 소리가 경납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T-50TH 6대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F-16보다 조금 더 높은 음이었죠. 하지만 힘차고 안정적인 소리였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김소령의 T-50TH가 먼저 활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스로틀을 밀어넣자 기체가 빠르게 가속했죠. 활주거리 500m F-16보다 짧았습니다. 기수가 들리면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체도 차례로 이륙했습니다. 6대 모두 하늘에 뜨는데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저도 F-16으로 이륙했죠. 상공에서 T-50TH 편대와 합류했습니다. 편대는 북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까지 40km T-50TH들이 마하 0.9로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였죠. 훈련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김소령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목표 구역 10km 전방이라고요. 공격 대형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이었죠. T-50TH6대가 흩어지면서 각자 목표를 향했습니다. 저는 고도 9,000m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곧 역사가 만들어질 겁니다. 훈련기가 전쟁을 바꾸는 순간이요. 첫 번째 T-50TH가 KGV를 투하했습니다. 김소령의 기체였죠. 폭탄이 날개에서 분리되면서 목표를 향해 낙하했습니다. 저는 고도 9,000m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7초 후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오스마 카지노 옆 군사시설이 정확히 명중당했죠. 폭발 지점을 확인하니 목표물 정중앙이었습니다. 카지노 건물은 50m 떨어져 있었는데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김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한 명중이라고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타격이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KGV의 정확도는 F-16에 썼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플랫폼이 바뀌어도 성능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훈련기에 달든 전투기에 달든 한국제 정밀 유도폭탄은 CP 3m를 지켰습니다. 1차 공습이 끝나고 T-50TH 편대가 귀환했습니다. 기지까지 돌아가는데 10분. 착륙하자마자 정비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재급류, 재무장. 박대리의 말대로 정비 시간이 빨랐습니다. 25분 만에 6대 모두 다시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F-16은 최소 35분이 걸리는데 말이죠. 정비사장이 말했습니다. T-50TH 엔진 구조가 정비하기 쉽게 설계됐다고요. 부품 접근성이 좋아서 작업 시간이 단축된다고 했습니다. 2차 출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목표는 포이펫 범죄 단지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이 BM-21 로켓포 발사대 3기를 숨겨놓은 곳이었죠. T-50TH 편대가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30분 후 목표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김소령이 먼저 KGV를 투하했습니다. 17초 후 폭발. 정확한 명중이었습니다. 나머지 기체들도 차례로 투하했죠. 6발 모두 명중 BM-21 발사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2차 귀환 후 또 25분 만에 재무장 완료. 3차 출격이 이어졌습니다. 탄약 보급소 4곳이 목표였습니다. 또다시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상공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오전에만 T-50TH들이 12회 출격했습니다. 24발의 KGV를 투하했고 23발이 명중했습니다. 명중률 95.8%. 한 발만 빗나갔는데 그마저도 CP 4m 안에 떨어졌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었습니다. 간단히 물과 에너지바로 끼니를 때우고 조종사들은 다시 출격했습니다. 오후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4차, 5차, 6차 출격 T-50TH들은 쉬지 않고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중간에 F-16을 바꿔 타고 연료를 보급받았습니다. 제 임무는 계속 상공에서 감시하는 거였으니까요. T-50TH 편대를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훈련기가 아니라고요. 완전한 전투기라고요. 오후 4시쯤 김소령의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엔진 온도가 조금 올라갔다고요. 하지만 정상 범위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 임무 수행 가능하다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루에 6번씩 날았는데도 기체가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5시 작전실에서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8회 출격, 36발 투하, 35발 명중. 목표 17곳 무력화. 사령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6개 목표가 남았다고 했죠.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요. 7차 출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국경지대 지휘소 3곳이었습니다. T-50TH들이 다시 날아올랐고 저도 F-16으로 따라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목표 상공에 도착했을 때는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소령이 KGV를 투하했습니다.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폭탄이 낙하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17초 후 폭발. 또 명중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T-50TH들이 야간 장비를 켜고 계속 날았습니다. 8차 출격. 마지막 3개 목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KGV는 정확히 목표를 찾아갔습니다. 저녁 7시 마지막 KGV들이 투하됐습니다. 섬광이 3번 번쩍였습니다. 3곳의 탄약 보급소가 모두 정확히 타격당했습니다. 김소령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임무 완수라고요. 23개 목표 모두 무력화했다고요. 편대가 기지로 귀환했습니다. 밤하늘에 T-50TH-6대가 줄지어 날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착륙등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나씩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었습니다. 경미한 피해조차 없었습니다. 김소령이 조종석에서 내리면서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이 흥건했지만 미소가 번졌죠. 다른 교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8번씩 출격한 조종사들이었지만 지친 표정보다는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사령관이 활주로로 나왔습니다. 김소령과 악수하면서 말했습니다. 훈련기가 전쟁을 바꿨다고요. 오늘 하루 만에 캄보디아군 국경 전력의 절반 이상을 무력화했다고요. 저도 F-16에서 내려 경납고로 걸어갔습니다. T-50TH-6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48회를 날았는데도 멀쩡했습니다. 정비사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죠. 정비사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놀랍다고요. 6대 모두 기계적 결함이 전혀 없다고요. 엔진도 정상, 유압 시스템도 정상, 전자장비도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F-16이었으면 최소 2세대는 정비가 필요했을 거라고요. 박 대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믿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요. 디브리핑 룸에서 최종 보고가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T-50TH-6대, 총 48회 출격, KGV 46발 투하, 45발 명중. 명중률 97.8%, 고장률 0%, 손실 제로.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태국 공군 역사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훈련기를 전투기로 쓸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요. 그리고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T-50TH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내일 또 날아오를 준비를 하면서요. 이제 이 기체들은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전투기였죠. 그리고 전쟁을 바꾼 무기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이요. 12월 25일 새벽 작전실에는 밤새 수집한 정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정찰 드론 영상, 통신 감청 내용.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어제 T-50TH가 만들어낸 결과를 보기 위해서였죠. 첫 번째 보고서는 오스마 카지노 단지였습니다. 어제 T-50TH가 KGV 8발을 투하한 곳이었죠. 위성사진을 보니 군사시설 7곳이 완전히 파괴돼 있었습니다. 건물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고 차량들이 뒤집혀 있었죠. 하지만 민간 카지노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50m 옆인데도요. 정보장교가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그 단지에 자폭 드론 48대를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어제 공습으로 전부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2주간은 드론 공격이 불가능할 거라고 했죠. 두 번째는 포이펫 범죄 단지였습니다. T-50TH가 KGV 6발을 투하한 곳이었죠. 정찰 드론 영상을 보니 BM-21 로켓포 발사대 3기가 완파돼 있었습니다. 탄약 트럭 5대도 불타고 있었고요. 캄보디아군 병사들이 허둥지둥 철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고서도 비슷했습니다. 탄약 보급소 마비, 지휘소 파괴, 통신 시설 무력화. 23개 목표 모두 작전 수행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작전 참모가 종합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12월 24일 단 하루 동안 캄보디아군 국경 전력의 60%가 무력화됐다고요. 로켓포 진지는 거의 전멸 수준이고 탄약 보급망도 끊겼다고 했죠. 앞으로 대규모 공격은 불가능할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T-50TH-6대가 하루 만에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겁니다. 훈련기가요?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명중률은 얼마였냐고요?
정보장교가 대답했습니다. KGV 46발 투하, 45발 명중률 97.8% F-16과 똑같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고장률이었습니다. T-50TH-6대가 48회 출격하는 동안 단 한 번의 기계 고장도 없었다고요. 무장 시스템 오작동도 없었고 엔진 문제도 없었고 전자장비 이상도 없었다고 했죠. 편대장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훈련기가 F-16보다 더 안정적이라니요. 한국 기술진들이 도대체 뭘 만든 거냐고요. 그때 통신장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긴급 보고라면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군 통신 감청 내용이었죠.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캄보디아군 사령부가 국경부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태국군 공습을 막을 수 없다고 일단 후방으로 물러나라고 했다고요. 작전 참모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국경에서 20km 후방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표시했습니다. 전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의 공습이 그들을 완전히 짓눌러버린 거죠.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라고요. 캄보디아군이 곧 휴전을 제안할 거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테니까요. 오후 2시 CNN 속보가 떴습니다. 태국 공군 한국제훈련기로 캄보디아군 주요 시설 무력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T-50TH의 48회 출격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그리고 한국 무기의 실전 검증이라는 분석도 달려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태국 공군이 한국제 T-50TH 훈련기를 전투에 투입해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요. 하루 만에 48회 출격하면서도 단 한 대의 손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항공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라고 분석했죠. BBC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훈련기가 전투기 역할 성공, 한국 항공기술 주목이라는 제목이었죠. 화면에는 T-50TH가 KGV를 장착하고 이륙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T-50TH와 KGV의 조합이 새로운 경공격 모델을 제시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가 이어졌죠. 한국의 T-50 계열 훈련기는 설계 단계부터 전투 투입을 고려했다고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5 무장 탑재량 4.5톤으로 경전투기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고요. 그리고 가격은 F-16의 절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보장교가 또 긴급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베트남 국방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T-50 구매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관심을 표명했다고 했죠. 필리핀은 보유 중인 FA-50을 추가 주문하기로 결정했다고요. 동남아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 단 하루의 전과가 시장을 뒤흔든 거였습니다. 작전 참모가 분석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이 중국제 무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 전쟁에서 중국제의 낮은 신뢰도가 드러났다고요. 반면 한국제는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작전실 스크린에 새로운 정보가 떴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중국에 긴급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M-21 로켓포 20기, 85식 장갑차 15대, 탄약 1000톤. 중국 측 반응은 미온적이었다고 했죠. 정보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공급한 무기들의 고장률이 34%에 달한다는 게 국제 언론에 보도됐다고요. 이 때문에 중국제 무기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추가 지원을 해도 신뢰도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무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전환점이었죠. 중국제가 실패하는 동안 한국제가 성공을 거듭했으니까요. 12월 26일 정찰 위성이 새로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캄보디아군 부대들이 실제로 철수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트럭 행렬이 국경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진지들은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최종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12월 7일부터 26일까지 우리가 투하한 KGV는 총 143발이라고요. F-16이 97발, T-50TH가 46발. 그중 140발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명중률 97.9%. 그리고 캄보디아군의 피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탄약 보급소 87% 파괴, 로켓포 전력 76% 손실,
국경 지휘망 완전 마비. 그들은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으로 경납고를 바라봤습니다. F-16 18대와 T-50TH 1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21점만 해도. T-50TH는 그냥 훈련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무기였죠. 밤 10시 사령관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종사, 정비사, 기술진 모두 모였습니다. 사령관이 말했죠. 12월 24일은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요. 훈련기가 전투기를 대신한 날로요. 그리고 한국 무기가 전쟁을 결정한 날로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을 보면서요. 그들이 만든 T-50TH와 KGV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으니까요. 박 대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휴전협정이 체결될 거라고요. 캄보디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일 만에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경납고로 갔습니다. T-50TH 6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건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전투기였죠. 그리고 전선을 무너뜨린 무기였습니다. 12월 27일 정오, 작전실 스크린에 속보가 떴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휴전협정 체결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든 채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사령관이 협정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국경에서 30km 후방으로 완전 철수, 분쟁 지역에 대한 태국의 실효 지배 인정, 국경 카지노와 범죄 단지의 군사시설 철거. 우리가 요구한 조건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편대장이 물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왜 이렇게 빨리 굴복했냐고요. 사령관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고요. 12월 7일부터 20일간 우리 공습에 주요 군사력이 붕괴됐다고 했죠. 정보장교가 상세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군 탄약 보급소 87% 파괴, 로켓포 전력 76% 손실, 국경 지휘망 완전 마비.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KGV가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우리가 투하한 KGV는 총 157발이라고요. 그중 154발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했죠. 명중률 98.1%.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157번 출격해서 154번 성공단 3발만 빗나갔고 그마저도 CP 5m 아니었죠. 단 한 발의 오폭도 없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제로였고요. 반면 캄보디아군의 중국제 무기는 처참했습니다. 정보장교가 감청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내부 보고서였는데 중국제 무기 고장률이 평균 34%라고 적혀 있었죠. BM-21은 42%, 85식 장갑차는 38%. 세대 중 하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무기의 격차가 전쟁의 결과를 결정했다고요. 한국제 무기의 명중률 98.1%, 고장률 0%. 중국제 무기의 고장률 34%. 이 차이가 20일 만에 전쟁을 끝낸 거라고요. 오후 3시 국방부 장관이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경납고에서 F-16과 T-50TH 앞에 섰죠. 그리고 연설했습니다. 20일 전만 해도 우리는 불안했다고요. 캄보디아군의 기습 공격, 민간인 사상자, 전면전의 위기. 하지만 한국 무기가 우리에게 협상 카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KGV의 정밀도, T-50TH의 활약 그것이 오늘의 승리를 만들었다고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 기술진들을 보면서요. 박 대리가 겸연쩍게 웃고 있었죠.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T-50TH 12대를 추가 주문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리고 KGV도 200발 더 구매한다고 했죠. 총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F-16 조종사들이 환호했고 T-50TH 교관들도 기뻐했습니다. 저녁 무렵 CNN이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검증, 태국 캄보디아 전쟁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엔 T-50TH가 KGV를 투하하는 영상이 나왔죠.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태국군이 사용한 한국제 KGV 정밀 유도폭탄은 CP 3m 이내의 정확도를 실전에서 입증했다고요. 이는 미국제 JDAM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T-50TH 훈련기를 전투기로 전환한 사례는 향후 경공격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BC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로이터는 시장 반응을 집중 보도했죠. 베트남이 T-50 12대 구매를 검토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24대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은 보유 중인 FA-50을 12대에서 24대로 늘리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중국제 무기 주문은 급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제 무기의 신뢰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었죠. 20일간의 전쟁이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은 겁니다. 밤 9시 작전실에서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20일간의 전투를 총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령관이 요약했습니다. KGV 157발 투하, 명중률 98.1%, T-50TH 48회 출격, 23개 목표 무력화, 손실 제로, 캄보디아군 전력 60% 이상 파괴, 민간인 오폭 피해 제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휴전 협정 체결.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요. 편대장이 덧붙였죠. 중국제 무기 고장률 34%, 한국제 무기 고장률 0%. 이게 승패를 갈랐다고요. 김소령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T-50TH 교관 대표로서 말하고 싶다고 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21점만 해도 우리는 훈련기 조종사였다고요. 전투는 F-16 조종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한국 기술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줬다고 했습니다. T-50TH가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KGV가 우리를 믿게 만들었다고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교관이 아니라 전투 조종사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박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기술진을 대표해서 말하고 싶다고 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20일 전 KGV를 처음 소개했을 때 태국 조종사들의 눈빛에서 의심을 받다고요. 당연했다고 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첫 출격에서 프레아비에르 사원 옆 정밀 타격이 성공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요. 그 순간부터 태국 조종사들이 한국 무기를 믿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T-50TH 투입 제안을 받아들인 편대장과 사령관의 결단에 감사한다고 했죠. 한국 기술진들도 20일간 밤을 새워가며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오작동도 허용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결과가 고장률 0%라는 숫자로 나타났다고요. 박수가 또 터져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경납고로 걸어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F-16 18대와 T-50TH 12대가 나란히 서 있었죠. 21점만 해도. T-50TH는 그냥 훈련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무기였죠. 날개 아래 파일런을 보니 KGV 장착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157번 출격의 흔적, 98.1% 명중률의 증거. 저는 그 파일런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죠. 박 대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 무기를 믿으시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믿었어야 했다고요. 아니, 사실은 프레아비에르 사원 작전 이후부터 믿기 시작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20일이 모든 걸 증명했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단 20일. 그 짧은 시간이 전쟁을 끝냈고 무기 시장을 바꿨고 한국 기술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죠. 20일 전 이 하늘에서 KGV가 처음 낙하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17초간의 낙하, 프레아비에르 사원 옆 정밀 타격.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경납고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F-16과 T-50TH가 보였습니다. 미국 기술과 한국 기술 둘이 함께 승리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세계가 주목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평화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동남아 하늘은 이미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제 무기들로 가득 찬 하늘로요. 20일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12월 27일 밤 11시, 저는 혼자 경납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조종사들은 모두 막사로 돌아갔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일간의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12월 7일 새벽 비상벨 소리에 깨어났을 때만 해도 이런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간인 11명이 로켓포 공격으로 사망했고 우리는 즉각 반격에 나섰죠. 그때 처음 본 한국제 KGV. 날개 아래 매달린 검은색 폭탄을 보면서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CP 3m라는 숫자를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5년간 미국제 JDAM만 써왔던 저에게 한국제 무기는 낯선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첫 출격에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프레아비에르 사원. 세계 문화유산에서 15m 떨어진 탄약고를 타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이게 불가능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JDAM으로는 절대 시도할 수 없는 일이었죠. CP 10m로는 사원을 파괴할 위험이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KGV는 해냈습니다. 17초간의 낙하 끝에 탄약고 정중앙을 정확히 타격했고 사원은 먼지 하나 뒤집어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숫자 장난이 아니라 진짜라고요. CP 3m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그 이후 열흘간 우리는 매일 출격했습니다. 하루 3번씩, 때로는 4번씩. KGV를 투하할 때마다 명중했습니다. 97발 중 95발 명중률 97.8% 빗나간 2발조차 CP 5m 아니었죠. 동시에 캄보디아군의 중국제 무기들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85식 장갑차가 엔진 고장으로 멈춰섰고 BM-21 로켓포가 발사대 안에서 자폭했습니다. 고장률 34%. 세대 중 하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한국제는 157발을 쏘는 동안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는데 중국제는 3번 쓰면 한 번 고장났으니까요. 전쟁에서 이 차이는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박 대리가 제게 T-50TH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훈련기를 전투에 쓸 수 있다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교육용 기체를 실전에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대리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T-50TH는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마하 1.5의 속도, 1000km의 전투 행동 반경, 4.5톤의 무장 탑재량 스펙만 놓고 보면 경전투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T-50TH 6대가 하루 동안 48회 출격했습니다. 저는 F-16을 타고 상공에서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훈련기가 전투기로 변신하는 순간을요. KGV 46발 투하, 45발 명중. 명중률 97.8%. 고장률 0%. 23개 목표 완전 무력화. 단 하루 만에 캄보디아군 국경 전력의 60%가 무너졌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김소령을 비롯한 T-50TH 교관들은 하루에 8번씩 날았습니다. F-16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T-50TH는 해냈습니다. 정비 시간이 30% 짧았고 엔진이 연속 출격에 최적화돼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3일 후인 12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습니다. 탄약고 87% 파괴, 로켓포 전력 76% 손실, 지휘망 완전 마비. 20일 만에 전쟁이 끝난 겁니다. 저는 경납고를 천천히 걸으면서 F-16과 T-50TH를 번갈아 봤습니다. F-16은 제가 15년간 날아온 기체입니다. 미국 기술의 결정체죠.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T-50TH였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훈련기가 전투기를 대신하고 하루 만에 전선을 무너뜨리고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 한국 기술이 있다는 걸요. KGV와 T-50TH. 두 무기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둘 다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것. 명중률 98.1%, 고장률 0%. 이 숫자들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8일 아침이었습니다. 평화의 첫날이죠. 국경에서는 더 이상 포성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캄보디아군은 30km 후방으로 물러났고 우리는 분쟁 지역을 확보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평화를 만든 건 외교가 아니라 무기였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 무기였다고요. KGV의 정밀도와 T50TH의 지속성이 캄보디아군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겁니다. 박 대리가 경납고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T50TH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20일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박 대리가 웃었습니다. 똑같이 할 거라고요. KGV를 소개하고 T50TH 투입을 제안하고 태국 조종사들이 믿을 때까지 설명할 거라고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할 거라고요. 처음엔 의심하고 첫 출격 후 믿기 시작하고 결국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과정을요.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였다고요. 박 대리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무기를 어떻게 보게 될 것 같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동반자로 볼 거라고요. 미국제든 한국제든 중요한 건 실전에서 작동하느냐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번 전쟁이 증명했죠. 한국제가 작동한다는 걸요. 아니, 그 이상이라는 걸요. 미국제를 능가하는 정밀도, 중국제를 압도하는 신뢰성.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납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비사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들의 일은 계속될 겁니다. 기체를 점검하고 무기를 관리하고 다음 임무를 준비하는 일이요. 저는 박 대리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죠. 저는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한국 기술이 우리를 구했다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태국 조종사들이 그 기술을 믿어줘서 고맙다고요. 우리는 경납고를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활주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국경 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20일간 우리가 날아다니던 하늘이었죠. 이제 그 하늘은 달라질 겁니다. 베트남이 T-50을 주문했고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보이고 필리핀이 추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동남아 하늘에 한국제 전투기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체들은 KGV를 장착할 겁니다. CEP 3m의 정밀도로 목표를 타격할 겁니다. 이번 전쟁이 증명한 것처럼요. 저는 막사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21일이 모든 걸 바꿨다고요. 12월 7일 새벽부터 12월 27일 정오까지. 단 21일 만에 전쟁이 끝났고 휴전이 체결됐고 한국 무기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조종사들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기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증명했으니까요. 명중률 98.1%, 고장률 0%. 이 숫자들이 한국 무기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막사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20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겼으니까요.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태국의 하늘이 바뀌었다고요. 동남아의 하늘이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제 생각도 바뀌었다고요. 21일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 기술이 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태국 하늘을 바꾼 21일, 한국 기술이 증명한 숫자들. 명중률 98.1%, 고장률 0%. 이 숫자들이 전쟁을 끝냈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훈련기가 전투기가 되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